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너바나의 조수목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철학을 살아내며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닿아 삶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라며 채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찰대학을 졸업하시고 경찰관으로서 묵묵히 본인의 철학을 살아가시는 이지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길이 혹시 좀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1시간 이내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단 저희 이렇게 기획한 채널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친분이고요. 여기 인터뷰 해주시는 분이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시라서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은 제가 아닌데 인터뷰하면서 제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포트폴리오도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출연을 바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대, 개척, 연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온 혹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계기나 좀 시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계기나 시기 같은 게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살면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 정도는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신뢰랑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그 원칙을 토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며 살고 있는데요. 그 신뢰와 신의라고 함은 사실 남에게도 이제 신뢰를 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있거든요. 음, 저 스스로에게 신뢰를 쌓는 것도 있어서 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맡겨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수행하는 거라든지 또 저 스스로 요령을 키우지 않는다든지 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음. 안에서 최대한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러한 좀 신뢰나 신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느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런 사람과는 좀 엮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지연님 본인께서 내가 이런 걸 좀 잘 지키니까 나에게 음. 돌아오는 뭔가 리턴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좀 사례가 있다면 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짧게 보면 잠깐 남 속이고 돈 벌고 잠깐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 돌아서 내 신뢰를 무너뜨리면 장기적으로 저한테 큰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당장 딱히 떠오르는 예시가 바로 있진 않은데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사업을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지고 이 일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제 고민과 생각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연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본업을 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주한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저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음, 생각했던 삶은 아니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봐도 좋은 삶이겠구나 좀 느끼셨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음, 사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제가 욕심이 있어서 예. 그래서 열심히 미래를 계속 준비해 나가는 타입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속한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마인드를 지닌 분들은 아니세요. 음. 근데 제가 저랑 이제 반대라서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네. 근데 그런 마인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자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재작년에 제가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어
조금 그분 나름의 그냥 그런 그분 나름의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네. 딱 그거를 세워놓고 그걸 벗어나는 행동들은 잘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음, 예를 들면 일도 네. 뭐 2인분, 3인분 하진 않고 그렇다고 뭐 손해를 줄 정도로 1인분 그 이하를 하진 않고 그냥 네. 1.5인분 정도로 하시고 네. 뭐 해외여행도 가끔 즐기시고 음. 매년 한 1, 2회 정도 또 뭐 자녀들의 꿈은 그냥 욕심 없이 응원해주고 또 직장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나서서 좀 싸워주고 아, 뭔가 승진 욕심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막 네. 금전적 욕구도 엄청 크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 계속 챙기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네.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집단이나 그룹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네.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변에서 뭐 지연님을 평가하거나 뭐 보실 때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한다고 느끼세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열정적으로 왜 열심히 근데 잘 사는 이게 사람이다. 집단의 차이인데 사실 공무원이란 집단이 뭔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창출해내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네네. 안정을 유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데서 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에 비하면.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다 행복해 하십니다. 아, 본인 그게 스스로. 정답이 네. 네. 제가 정답이고 그분이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각자의 살아오시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시니까 네. 이제 다만 지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저렇게 살아도 좀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는 삶도 네네네. 정말 좋은 삶으로 느껴지신다. 저는 그냥 네. 자기 각자만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뭐, 맞습니다. 뭐 전체적인 딱 틀에 갇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각자가 행복한 길 가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뭐 삶에 있어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정답보다는 각자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맞아요. 네. 저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하나 또 궁금한 점이 그 이제 경찰 내부에도 여러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대체적으로 좀 잔잔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직렬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경찰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쵸.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좀 직렬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실까요? 근데 약간 직렬로 이제 부서별로 딱 나눌 수는 없고 사실 각 부서별에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일반 경찰서 단위보다는 뭐 청 단위 좀 더 경찰청 단위 분들이 좀 더 평균적으로는 더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네. 지연님께서는 어느 과에서 이렇게 본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지금 이제 경제범죄랑 예. 사이버 범죄 위주로 음. 수사를 하는 수사과에 있고요. 아, 그러면 혹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네. 하지만 괜찮다면은 어떤 업무인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사기꾼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기꾼 잡는 일인데 예. 뭐 사기나 예. 횡령 배임 사실 다양한 사건 다릅니다. 명예훼손도 다루고 네. 뭐 사이버에 일어나는 사건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물품 사기나 음. 뭐 중고나라 이런데 당근마켓에서 사기 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거 많잖아요. 악플러들 아, 예. 그런 사건들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럼 보통 이게 하루 처리하신 업무량에 대해서는 좀 많은 편인가요? 좀 적은 편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좀 많을 것 같아서. 많긴 합니다. 이게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 매년 40% 정도 계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아.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예. 네. 그래서 더 업무량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네. 좀 업무량이 늘어나는 요인의 좀 대표적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SNS가 좀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더욱 더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범죄들도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봐도 그렇죠. 될까요? 사실 예. 늘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사이버 사건이거든요. 예. 뭐 당근마켓에서 물품 안 보내준다던가 돈 받고
그런 건 악플 달아가지고 네. 대량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 사이버 사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연님께서 그러한 그 과에 배정 받으시는 게 그 네. 본인의 의지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정을 해주시는 그런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그 대학교 경찰대라는 곳을 나와가지고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네. 수사를 몇 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가 지원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계속 그 매년 부서를 바꾸고 있거든요. 아, 일부러 예. 다양한 업무를 다 커버해보고 싶어서. 특히 수사라는 것은 그 절차적인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분야고 이론으로는 절대 모르는 그런 분야거든요. 네네네. 네, 법은 알지라도 그 수사 기능을 다루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네. 되게 멋있으신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네. 좀 감회가 많이 되고, 그러면 지원님께서 방금 좀 네. 본인께서 좀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업무를 좀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좀 무력감이나 혹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때 이를 좀 다루시는 방식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 원칙 아까 얘기도 했지만 예. 저는 조금 인생 길게 봐요. 조금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길게 보다 보니까 약간 인생은 좀 새옹지마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력감이 들긴 들 수 있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번아웃이면 그냥 잠깐 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무력감을 받는 거면 네. 그거는 사실 해결책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마인드를 좀 바꾸시면 돼요. 저는 뭐 제 방법이긴 한데 네. 저는 지금 당장 좋은 게 있더라도 이게 커져서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제가 지금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기회가 돼서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뭐 시험에 예를 들어 떨어진다든지 네네. 뭐 사건이 잘 안 풀린다든지 근데 그럼으로써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연님께서는 그러한 본인만의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그 경로가 네. 본업 외에도 좀 다른 경로로도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네. 건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네네. 경로로 좀 생각을 많이 드시나요? 일단 책을 많이 읽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책을 많이 읽고 네. 또 글을 많이 씁니다. 글이라 하면 뭐 수필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뭐 네네네. SNS에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는데 네. 그러니까 읽기만 해서는 사실 제가 머리가 막 비범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그거를 제가 한 5번씩 반복해서 읽거든요. 네. 그러면 체화가 돼요. 스스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제가 투자를 좀 잘 하는데 좀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공부를 막 투기를 한다기보다 전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는 이제 투자는 실패가 기본이거든요. 사실 실패를 얼마나 줄여나가고 그 실패 속에서 얼마나 배우고 그런 이제 싸움이에요. 투자가. 그래서 그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 나가는 게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투자를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저도 그렇고 지연님도 그렇고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 입장에서 항상 많이 드는 생각이 본업만 해서는 절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대부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럼 지연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저희 청년들이나 대학생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실 만한 조언이라기보다는 본인만이 좀 고수하는 투자의 좀 기본적인 상식이나 기준 같은 게 있다면 간략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일단은 먼저 제가 막 투자로 큰 자산을 아직 이룬 건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 저는 투자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한 투자한 지 5,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거를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투자도 결국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네. 나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음.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좋아해야 합니다. 이거를 굳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좋아하는 걸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아. 본업이든 뭐든 네. 투자는 결국에는 본업을 키워가지고 본업에서 잘 뭐 되면 그 돈을 전문가한테 위탁하면 되거든요. 아, 네, 굳이 자기가 네. 그걸 다 굴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음. 싶네요. 네. 그럼 이제 네. 궁극적으로 지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네. 청년분들에게 본업과 같이 이렇게 본인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네네. 하면 된다라는 게 네.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게 정확한 게 네. 이게 투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전 좀 길게 본다고 했잖아요. 예. 재능 제 멘토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투자로 진짜 성공 크게 하신 분이세요. 네. 10년 만에 그 몇백억을 버셨는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투자든 뭐 본업이든 사업이든 네. 재능은 단기적이고 네. 결국엔 꾸준함이 승리한다. 꾸준함이 승리한다. 네, 꾸준히 하려면 네. 좋아해야 된다. 네,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꾸준함을 갖는다라는 게 당연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분들 혹은 이제 청년분들이 네네. 본인이 정말로 잘하고 싶고 좀 원하는 거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함을 더하려면 좀 어떤 멘탈,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연님께서 좀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멘탈 그냥 꾸준하려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세옹지마다 세용씨. 네,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도 네. 이게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 예를 들면 예. 뭐 투자에서도 네. 다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공포의 사라고. 네네네. 힘들 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과실을 얻거든요. 그걸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잠깐 뭐 입시에서도 잠깐 떨어졌어도 그게 큰 배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 그 이제 아마 저희 채널을 이제 네. 경찰대학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수험생분들도 좀 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네네.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대학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절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경찰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찰대를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실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제가 졸업한 지 좀 돼가지고. 네. 네. 근데 저는 좀 그걸 믿어요. 이것도 저는 그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 잘 모르시는데 네. 되게 유명한 투자 거물이신데 강방천 회장님이라고 네네. 엄청 유명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그분도 회계사 시험을 좀 오래 준비하다 떨어지셨대요. 네. 근데 그게 그때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요령을 피워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다해서 꾸준히 임해서 실패한 게 더 값어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뭐 경찰대를 지금 꿈꾸고 계시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꾸준히 하고 진심을 다해서 임하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다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삶에 대한 개척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 이제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틀에서 개인의 삶 혹은 욕망 사이의 균형을 좀 어떻게 유지해오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많은 타입인데 네. 사실 그러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결국에 질문 주신 취지도 그 균형을 어떻게 잡냐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네. 일과 뭐 다른 자기 개발 시간, 여가 시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냐.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본업을 챙겨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한 게 네. 저는 본업을 최소 1.5인분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1인분도 아니고 1.5인분. 그래야 어떤 사건이든 예. 빨리 쳐낼 수 있어요. 아. 그 문제 해결력이 높아져야 네. 제 남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뭐 사기 사건이 하나 들어오면 누군가는 뭐 8시간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실력에 따라서 2시간 만에 뺄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을. 네. 그러면 2시간 만에 그걸 해결하면 6시간이 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 수사부서에 왔을 때도 네. 일단 업무적으로 최대한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2-3달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님께서 좀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네. 거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네. 최대한으로 확보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좀 계속 유지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처음 초반에는 어떤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응을 좀 단기간에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업무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근데 100%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결국 부딪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사건도 제가 아무리 책으로 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여러 사건 다 해봐야,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돌려봐야 아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처음부터 욕심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00%로 하려고 하면 네. 금방 지치거든요. 음. 그게 이거 이제 그분도 절 모르세요. 저도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네. 사이토 이토리라고 네. 그 일본에서 납세액 기준으로 개인 부자 그 제일 세금 많이 낸 분이에요. 개인 기준으로 네. 1등 부자인데 네. 그분이 부자의 운이라는 책에서 음. 업무를 대할 때 한 70-80% 정도 완수한다는 마인드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00% 완벽을 추구하시고. 네. 완벽은 불가능하니까. 완벽은 네. 네. 경험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지 말고 한 70-80% 정도만 숙지한다. 네.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원님께서는 뭔가 하나의 뭐 그게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실 때 네.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퍼센트가 왔을 때 한번 일단 실시를 해보고 거기 피드백을 좀 많이 주로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도전을 할 때 예. 얼마나 준비하냐 이렇게 네, 들리거든요. 네.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도 느낀 거고 네. 투자만 봐도 완벽하게 공부하고 들어간다는 분들이 많고 또 네. 모의 투자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전에서 배우는 게 몇 배는 크거든요. 사실 그 진짜 내 돈을 가지고 네. 베팅을 해보고 뭐 조금 손실을 봤을 때 그 얻는 압박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전에서 얻는 거고 그게 사실 더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30%만 준비돼도 네. 그냥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지연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너바나라고 하는 이 팟캐스트 채널을 기획을 하고 현재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막 100% 뭐 99%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근데 다만 제 지인, 동료,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저거를 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보다 부족한 거를 좀 더 찾아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좀 많이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연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지나친 본인 검열, 자기 검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몇 번 부딪혀 봐야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100%로 준비해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100%가 절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저는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아무래도 경찰대도 졸업을 했고 네. 그 이후 대학원도 진학을 했는데 네. 시험을 인생에서 10년 넘게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가도 그 범위에서 안 나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경험해 봐야 되는 건 결국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치만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한번 시도해보라. 네, 23, 10%만 해도 충분하다. 사실 시작하기에는 네. 그렇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뭐가 됐든 간에 시작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두렵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별거 아닌 일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많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나 현자분들 또 이제 멘토분들이랑도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 시작해라. 그러면 뭐가 됐든 이제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큼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이렇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일단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 좀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그 아까의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으로서 실패나 뒤처짐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럼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해결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실패나 뒤처짐이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단 실패는 제가 아까 그 마인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저는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가 위기를 기회로거든요. 네, 네, 그걸 그냥 박아두고 생활하고 있는 편인데 네. 실패가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혹시 네. 괜찮으시면 사례 하나 정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 로스쿨 입시를 작년에도 했었어요. 근데 네,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떨어졌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덕에 제 마인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덕에 올해 제가 수사부서를 근무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제가 로스쿨을 붙었다면 네. 이 귀중한 경험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올해 굉장히 많은 그 기업 보고서를 많이 읽었어요. 기업 보고서 말씀. 기업 보고서나 산업 보고서 네, 진짜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책도 네.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로스쿨에 바로 입학을 했더라면 네. 그렇게 제 투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시계열이 미뤄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기회로. 네, 그건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결국 실패를 해도 그 실패 속에서 배우면 그리고 오히려 좋아 마인드면 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결론은 네. 본인과의 싸움, 본인의 마인드 차이다. 그쵸. 네. 그리고 뒤처짐은 사실 비교하는 거잖아요. 남들과. 남들보다 안 되는 네. 그걸 비교하는 건데 근데 전 남들 따라가면 망한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네. 일단은 그 내 인생을 살아야지 예. 남의 인생을 살면 결국 불행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것도 투자에서 배운 거예요. 투자에서 배운 건데 네. 그분도 저를 모르시겠지만 그 되게 유명하신 업계의 송근용 이사님이라고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그 자산 운용사를 하세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하시는데 네. 가끔씩 펀드가 망해가지고 그게 흡수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 네. 망한 펀드가 네. 흡수될 때 근데 그 흡수되는 경우가 현금으로 온전히 흡수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갖고 있던 주식 자산을 그대로 그냥 흡수를 한대요. 네. 근데 그거를 딱 까보면 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만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네. 뭔가 남들 좋다는 거 따라가다가 망한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네. 그 좀 해체된 펀드의 대다수가 다 그런 케이스라서 결국에는 나 자신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되는 것 같고 뒤처짐은 사실 비교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 시간이 분명 올 거거든요. 네. 본인만의 시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본인만의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저랑 타인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비교하지 맞아요. 말아야지라는 거가 계속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심적으로는 그게 안 될 때가 왕왕 있는데 지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적도 혹시 없으신 건가요? 당연히 있죠. 이게 네. 뭐 제 나이 대비 더 많은 자산을 쌓으신 분도 계시고 네. 예를 들면 저보다 더 시험 잘 보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전 투자업계에서 되게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은 게 네. 이것도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한 명 있어요.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이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1조를 단기간에 버신 분이에요. 네. 예전에 1900년대에. 네. 근데 그분이 3번을 깡통을 차시고 네. 3번 파산을 하신 거죠. 3번 네. 파산하시고 결국 자살을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스스로 아. 목숨을 끊으셨는데 네.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변동폭이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성공, 빨리 가다 보니까 네. 충분히 성장할 시간을 못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다 그릇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그릇을 넘치는 뭔가를 운을 받거나 뭔가 그릇을 넘치는 결과 성과를 받으면 네. 결국 다 넘치거든요. 네. 네. 근데 자신의 그릇을 넘는 성과들이 다 원래 그릇에 있던 것까지도 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릇을 넓히는 싸움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네. 그릇을 넓히는 싸움을 해야지. 아. 단기간에 그 그릇을 과도하게 채우려고 하는 게 네.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음. 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아.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연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렇게 네. 타인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릇을 넓혀서 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본인이 되어라. 이렇게라고 이해도 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 정확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아까 좀 로스쿨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연님을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으로 형법 석사 과정도 이렇게 밟으셨어요. 거기 이제 석사 과정까지 마치신 후에 그 로스쿨도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스쿨은 일단 제가 석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는 다 이미 법조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 대학원에는 네. 법조인이 이미 되셨고 거기서 내 전문 분야를 선택하려고 많이 오시는데 네, 그분들을 통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형사법 전공이다 보니까 네, 형사법만 봤거든요. 이게 대학원이 아무래도 연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전문적인 시야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법을 한번 다 거친 다음에 네, 뭐 한 분야에 집중하는 거랑 네, 그냥 아직 애매하게 알고 있는데 한 분야에 집중하는 거랑은 되게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거긴 전문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거치고 나서 다시 연구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경찰을 해도 괜찮고 네.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 중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하셔서 네네. 혹시 뭐 이제 법조인 되신다고 하면은 약간 어느 방향성을 가진 법조인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가는 곳이긴 하지만 네, 그 이전에 일단 한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가 우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그때 사실 고민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한 3, 4년 뒤 시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경찰에 남더라도 네. 좀 더 경찰 안에서 좀 법률적인 조언이나 그런
경찰관들이 소송을 걸렸을 때 네.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변호사거든요. 내부 음. 경찰 내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네. 조금 더 업무 영역이 넓어질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 네. 법조인이 돼서 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는 건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네.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책임지고 최대한 신뢰와 신의를 지키고 그것도 나 자신한테도 지키고 네, 그런 삶 뭔가 맡겨주시면 네. 그 사람 결국엔 그 변호사가 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네. 최대한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연님도 그러신 분이어가지고 전혀 걱정은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지연님 같은 법조인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미 많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네. 너무 워낙 좋으신 네. 법조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 이제 로스쿨 다니고 계신 인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 로펌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출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게 삶을 살아가면서 상당한 많은 자유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사회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데 네.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사실 저희는 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제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네. 경매라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경매에서도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알고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큽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에 특수한 권리가 껴있는 거를 풀어내서 가치를 상승시킨다든지 그런 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절대 법의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 법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게 그 자유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울타리를 벗어난다의 그 자유가 아니라 아는 만큼 본인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반경이 넓어진다라고 하신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님도 비슷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결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지연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깊게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좀 관계, 사람,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연님께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혼자 생각하고 읽고 쓰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럼에도 그래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네. 많은 집단에 제가 속해 있긴 한데 네. 첫 번째로는 경찰대죠. 대학교가 일단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드는 관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투자 선배님 그냥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 어떻게 보면 좀 옅은 관계지만 배울 건 많은 관계들인데 일단 경찰대를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거기서 배운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막 현명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 자체는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속해 있는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거기서 투자도 접했고 사실 네. 투자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네, 그 투자 업계에 되게 깊게 연관돼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접했기도 했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송근용 이사님도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 친한 농구하다가 친한 형한테 주식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접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로 제가 스승님들 그냥 막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분들 저를 막 반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네. 두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려주라고. 확실하게 이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은 열정적으로 산다의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학벌이나 뭐 경제적인 지위 뭐 그런 거를 막론하고 나서라도 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계속 넓혀가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새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 진학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 당장은 본인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어떠한 좀 조언이나 인사이트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좀 도전하려는 청년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아, 네. 네. 음,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고 저도 계속 도전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냥 저는 이런 마인드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일단은 그냥 해보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일단 하고 그리고 재능으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히 결국 종국적으로는 꾸준함이 빛을 발할 거다 그런 음,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비슷한 맥락으로 멀리 보다 보니까 네. 지금의 실패를 기회로 바꿀 음, 그럴 시간도 충분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음. 이게 다 제가 계속 노력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좀 개념들을 저희가 조금 습득하기에 좋은 뭐 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제가 그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좀 추천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원하는 분야에서 조금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신 분들, 그러니까 좀 저는 좀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아마 왜냐면 책을 읽으신다고 네, 하면, 네, 운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네, 사람들이 또 금방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 그릇이 음, 안 커져서. 네, 근데 저는 10년 이상 그 구력을 갖춘 분들은 음, 어느 정도 그릇이 꽤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패도 많이 겪었을 거고 네, 그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10년 정도 구력을 가지셨고 네, 꽤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의 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먼저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음, 제가 좀 투자에 조금 더 전문적인 책들을 많이 읽긴 하는데 좀 추천드릴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토리 네, 그 부자의 네, 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책이 굉장히 마인드적으로 좋습니다. 혹시 네. 마인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인드가 다 담겨 있어요. 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 아, 그런 분들이 다 거의 맥락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음, 봤을 때는 네.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일본 1등 부자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네, 운을 최대한 나에게 좋은 운들을 끌어올 수 있는 행동, 마인드, 그런 인간관계 음. 그런 것들을 다 총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연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의 본업이나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시면서 가끔씩은 뭐 번아웃도 오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기력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함을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을 저를 돌보는 거요. 네, 네, 사실 저를 돌보는 건 그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게 정승재 강사님이 네,
인생은 뭐 마음먹기 달렸다고 네. 진짜 다 마인드 차이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를 믿는 게 네. 마인드에 따라서 누군가는 되게 악재로 해석하고 네. 누군가는 호재로 해석하더라고요.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죠. 스트레스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마인드 잘 관리하다 보면 그게 저를 챙기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결국에는 네. 신체가 건강해야 마인드도 네, 건강할 수 있지 않나.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못나 보일 때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잘 못 볼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을 돌보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본인을 잘 돌본다라고 하는 그 일이 제가 추구하는 삶 혹시 뭐 다른 분들이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이랑 연결되는데 얼마나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결국에는 사람은 각자의 세상을 살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다 마음먹게 달렸다는 이유가 네. 그 되게 제가 좀 멘토로 삼는 그런 책 선배님들 뭐 그런 스승님들을 보면 네. 다 마인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그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마음먹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할 수 있다. 네, 네. 뭐 조금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들. 네. 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아직 뭐 제가 굉장히 큰 걸 이룬 건 아니지만,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다시 자기 관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본인이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삶이랑 잘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늘날의 뭐 대학생이나 청년분들이 좀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좀 소중한 것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나친 자기 검열로 인해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좀 제일 놓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전 결국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저는 결국 주변 사람들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가족이라든지 뭐 여자친구라든지 네, 되게 가까운 친구라든지 네, 결국 그런 분들이 종국적으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제가 막 뭐 예를 들어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해서 저한테 쓰고 싶은 건 사실 잘 없거든요. 정말로요? 네, 어, 저는 뭐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근데 돈을 많이 벌거나 좀 제가 성공을 뭐 이른바 성공을 하면 네,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넓어지고 그게 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네,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지니까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 소중한 사람을 챙겨야 되지 않나 네 주변 사람을 챙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에게 소중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챙김으로써 이제 지연님이 그 행복에 대한 고양감을 좀 느끼시는 편인가요? 동기부여를 많이 느껴요. 동기부여요. 네, 뭐 조금 부담되지만 뭐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면 그냥 눈 딱 감고 지르면 네, 그러면 당장은 부담되거든요. 저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뭐 멀리 봤을 땐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전 좀 동기부여가 되고 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그렇게 좀 동기부여 얻고 저한테 쓰는 건 딱히 그러면 이제 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을 챙겼을 때 내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으신다는 거죠. 그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막
그 되게 불안하잖아요. 정세가 네.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음. 그럴 때도 지킬 수 있는 능력 음.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좀 네. 더 제가 그 주변인들을 확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가족, 뭐 여자친구 예를 들면 완전 가까운 한두 명의 친구이겠지만 네.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더 그걸 음.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음. 베풀 수 있는 범위가. 저는 그런 데서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좀 기본 전제 조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부모님한테는 제가 매일 전화드리고요. 아, 많이 뵙지는 못하지만 네. 어, 그냥 가끔 조금 막 그렇게 뭔가 가성비를 따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느끼면 조금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냥 순간 언짢을 때가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더 주려고 하는 게 많이 못 보더라도 뭐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순수한 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사랑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뭐 받고 결국에는 공짜는 없거든요. 네. 네. 결국에 저도 다 받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분위기 뭐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전 그렇게 항상 짧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볼 때도 좀 길게 보고 당장 손해 보더라도 뭐 나중에 다 돌아올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너무 잘하시고 있고 한 게 저도 이렇게 사실 나이적으로는 저보다 한 살 어리시지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촬영이라는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좀 나름의 좀 뭐 공적인, 뭐 사적인 그 중간에 대화 톤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로 제 스스로가 많이 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이 자리에 빌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경찰관, 그러니까 직업관으로서 이루고 싶은 바, 그리고 이지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로서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면 좀 어느 정도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으로서는 뭐 직업이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제가 뭐 모든 공적인 일을 잘 케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 업무에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 이런 마인드. 예, 막 공무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제가 한 몇 년 해보니까 네. 플러스 알파를 창출한다고 해서 꼭 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정말요? 부서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네. 경찰은 특히 안전한 게 최고거든요. 네. 뭐 뭔가 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경찰관으로서는 그냥 유지가 목적인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음. 좀 지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면 저는 캘린더를 잘 쓰는 편이에요. 캘린더 잘 쓰는 네. 편인데 하루에 딱 이거 한 가지는 하자는 거를 꼭 정해놓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스튜디오 출연하는 거 한 가지가 됐어요. 네, 됐고 네. 평소에는 뭐 기업 보고도 딱 하나는 읽자. 음. 뭐 얘네 공부할 때는 뭐 한 3문제는 꼭 풀자 하루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런 거 한 가지씩 꼭 지키려고 하는데 네.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게 꾸준함. 네. 그러면 그 이제 직업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란 직업에 대해서 정말 영예로운 순간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밝은 면만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씩 이렇게 회의감을 좀 느끼신다거나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껴졌던 순간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직업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사건 케이스가 어떤 이런 범죄자를 봤는데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순간들. 사실 수사 그 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부분은 죄가 안 돼요. 아 대부분 죄가 안 되나요? 네, 진짜 명확한 것도 물론 있죠. 뭐 네. 물품 사기 이런 건 너무 명확한데, 네. 근데 민원성 그냥 고소 고발도 많아요. 아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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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네. 죄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누굴 찾으려고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을 찾을 수가 네. 있나요? 저 사실 안 되죠. 안 되는데 모르시니까 아. 경찰이면 찾아주지 않을까. 아 그냥 일단은 그런 모르니까. 생각. 네. 음, 아니면 뭔가 돈을 좀 받아보려고. 저는 돈 받는 거랑 저희는 돈 받는 기관이 아니라 처벌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그치만 돈을 좀 받아보려고 고소를 하신다든지. 네, 뭐 진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사건을 해야겠지만 네.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음, 너무 명확한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것 할 때는 조금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음, 케이스로 보면 사실 제가 그런 사건들은 사실 회의감이 크게 막 느껴지지 않고 케이스가 딱 떠오르진 않아요. 이게 네.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느낌이고. 네. 케이스로 보면 제가 지구대에 있을 때 사실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어, 현장 업무를 할 때 케이스가 매우 많은데 네. 아무래도 지구대 경찰관들은 좀 신변을 비관하는 좀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관할이 여대를 좀 끼고 있는데 네.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조금 자신의 몸에 조금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민폐니까. 아, 네, 네. 네. 그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네. 저는 진심으로 좀 조언 아닌 조언을 하거든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네.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당장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이거를 위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 많이 느낍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의 삶의 영역이 또 다르다 보니까 옆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이렇게 생각을 말해줘도 사실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의 그냥 말뿐이고 의견일 뿐이니까 참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하네요. 네, 제가 감히 뭔가 말하기도 좀 그렇죠. 예, 어떤 상황인지도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조언이라고 하는 게 참 양날의 그 검 같아요. 예, 진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는 좀 말을 아끼는 편이 좋겠다. 맞습니다. 나의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요청을 해야 조언을 해야지. 예, 요청 받았을 때 해야지. 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기구대 있을 때도 최대한 그냥 공감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공감이 사실상 최고의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좀 이런 비관적인 일들보다는 내가 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택함으로써 얻었던 되게 뿌듯함, 영예로움,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경찰은 그런 업무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사실 저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서 뭔가 영예로움을 느끼진 않아요. 사실 제 성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나쁜 거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도 네. 제가
규제를 한다는 거는 그 음. 사람에게 썩 달갑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뭐 영예롭다고 생각을 안 느꼈고 네. 지구대에 있을 때 뭐 지역에 조금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제가 관할 지역에 네. 뭔가 문제점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문제점을 찾는다던가 오. 예를 들어 네. 인도 오르막에 되게 높게 오르막이 높게 좀 가파르게 네. 돼 있던 인도길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할머니 좀 할아버지 분들이 네. 좀 어르신들이 네. 되게 힘겹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음. 그걸 매번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좀 기한을 해야겠다 싶어서 구청에다가 거기 손잡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기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영예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기한이 통과가 돼가지고 네 너무 현장에 좋네요. 설치가 됐거든요. 어. 네, 그런 것들 네. 정말로 이제 지연님 같은 경찰관 분들 또 소방관 분들 군인 분들 뭐 의료계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앞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경찰관 분들의 뭐 근무 환경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경찰관 분들, 소방관 분들, 군인 분들, 뭐 다른 분들도 정말 많으시지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에 대한 좀 어, 근무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좀 우려되는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은 네. 우리나라가 그런 관직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조금 점차 옅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막 대단한 고위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관직이라는 게 그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군인, 네. 경찰, 소방, 네. 뭐 기타 공무원 네. 분들에 대한 뭔가 존중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음. 네, 그런 것들 좀 아쉽죠. 아무래도 음. 업무 환경은 사실 많이 개선돼 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네. 뭐 장비가 제때 보급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아무래도 경찰, 소방, 군인은 24시간 지켜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엄청 깨져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좀 깨지지 않게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네. 그 야간 근무에서의 조금 고충 뭐 이런 음. 것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좀 존경과 존중이 조금 좀 우려된다 이거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날이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게 사실 우려이니까 사실 실제로 저희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걸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그냥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분들 막 몇 분이 달라붙어 가지고 겨우겨우 제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상향을 해야 되고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권력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공권력에 시민들이 피해받은 케이스가 많아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좀 미국이 좀 강한데 네.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이게 뭐 총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필요성이 또 있어서 그런 것 네. 같고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군사 정권이라든가 뭐 군사 정권의 그 장단이 있겠지만 분명히 공권력이 시민을 좀 억누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한 좀 피해 음. 의식 갖고 국민들이 갖고 계시고 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공권력이 많이 약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딱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공무원들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큰일 네. 나요. 이게 네. 다 사진 찍히고 영상 요즘 너무 소통이 다 잘 되고 하니까 네. 조금 오히려 저는 이제 다시 역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음. 조금 더 공권력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다들 눈치 보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진짜 해야 될 사람들만 하는데도 그게 뭔가 더 조금 더 나가면 바로 자기가 피해를 입어버리니까 경찰, 소방이든 네. 그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라서 음. 네 그렇습니다. 공권력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좀 공권력에 대한 그 뉴스 같은 거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네티즌 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공권력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공권력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범죄자를 혹은 뭐 피의자를 쉽게 제압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율이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다른 기관들이랑도 좀 협조나 좀 협업해서 하는 그런 수사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경찰 플러스 아니 뭐 소방관 분들이나 뭐 다른 뭐 검찰이나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나 협업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일단 수사 부서는 검찰이랑 일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검사분들과 검찰 수사관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은 법적으로 지금 수사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원래는 진짜 직접 수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끔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경찰에 좀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재판을 받게 만들려면 저희가 수사를 잘 하고 네. 또 검사를 잘 어떻게 보면 검사 기소할 수 있게 잘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좀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하고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그렇고 이제 네. 뭐 지구대 이런 데는 거의 소방관 분들이랑 활동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 경찰의 그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맨 위에는 게 청이고 그다음에 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네네. 체계를 조금 좀 알기 쉽게 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본청이 있고요. 예. 경찰청이라는 게 있고 네. 근데 각 지방 그러니까 서울, 부산, 뭐 광주, 대구 막 이런 식으로 지방청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서울청 예를 들면 서울청 안에 서울청이 관할하는 경찰서가 한 뭐 30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렇게 있고 그 구마다 있어요 대충 한 음. 성북구면 성북경찰서와 뭐 종합경찰서, 강남구면 강남경찰서 막 이런 식으로 네. 구마다 있고 그 경찰서 안에 또 지역을 쪼개서 지구대를 배분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게 조직 순위라고 해야 되나? 굳이 그 상하 관계를 정한다면 본청 아래 지방청 아래 경찰서 또 아래 지구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약간 좀 그 체계마다 그 협업하는 뭐 다른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아.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장 밀착형, 좀 더 지역을 좀 세분화했잖아요. 네. 지구대 현장 밀착해서 뭐 처음 초동 신고를 나간다고 하죠. 네. 112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나가서 네.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하면 경찰서로 넘겨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수사를 맡아서 하는 거고 네. 네, 조금 더 수사를 하는데 좀 스케일이 크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청에서 좀 대규모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돼 있죠. 그러면 경찰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저희가 경찰 안에서 군대 대신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까지는 그래서 네. 그때는 의경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네. 네, 그거를 군복무 대신
제가 의경 소대장으로 업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수사부서를 꼭 가야 됩니다. 네, 저희 지금 네. 수사도 되게 많거든요. 뭐 경제 범죄 수사도 있고 네. 저 성범죄 쪽도 있고 네. 아시다시피 형사 강력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지구대 현장 근무도 꼭 6개월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다 좀 필수적인 건 다 돌아본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경찰대학 내부에 그러면 일반 대학처럼 과가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나요? 그 법학과와 행정학과 있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큰 크게 의미는 의미는 없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학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경찰관의 꿈을 확고하게 갖고 이렇게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네. 뭐 저도 사실 경찰대를 갈 줄 몰랐어요. 네. 네. 어떤 계기로서 이렇게 입학을 하셨나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대학을 좀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거든요. 네. 근데 문과 대학 중에서 어느 곳이 있나를 좀 생각해 보다가 경찰대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3 때. 네. 그래서 경찰대를 나오면 또 그런 특전들이 있어요. 뭐 학비를 지금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할 때까지는 학비도 면제가 되고 뭐 바로 경찰 임용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특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지나가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사명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직 어릴 때 딱 입학을 하다 보니까 네. 경찰대라는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세요. 그 안에 네. 얘 사명감 아예 없는 얘들을 사명감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대 자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규율도 엄격하고 선후배 관계도 좀 엄격하고 그래요. 그렇게 거기 안에서 다 사명감 만들어서 나갑니다. 네. 그렇게 대부분은 그래서 경찰을 진짜 하고 싶어서 온 애들 많이 못 봤는데 네. 못 봤는데 가서 되게 경찰에 대한 그 내가 자부심. 뿌리가 경찰이니까 내 뿌리가 경찰이다. 네. 뭐 경찰 결국에는 내가 경찰을 안 하더라도 경찰 조직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공익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네. 그 되게 신기한. 네. 되게 신기하고 또 감사한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대학 문화 자체가 되게 엄격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게 경찰관에 대한 꿈이 없어도 나갈 때는 난 경찰이고 경찰의 뿌리를 갖고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까지 함양하고 나오게 될 줄은 진짜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뭐 오늘 이렇게 첫 출연으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 좀 저희가 질문이 조금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질문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하시고 싶으셨는데 하지 못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거 항상 제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큰 뭔가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 아직 제가 만족할 만큼의 뭔가를 이루지 않았고 아직 어리거든요. 제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경험도 뭐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데서 여기 인터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청년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효님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 이루고 싶은 삶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과 궤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 또 그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날에 또 좋은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너바나의 조수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